진짜 사모님 사랑하면요 조금 더 지나면 여기 퇴행성 관절염 다 오고요. 나이 조금 더 먹잖아요. 그러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이렇게 일하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자, 1,500 팔아갖고요. 선생님 얼마 남으세요? 저기는 한 60% 이상 남아요. 60% 남는 가게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장사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 많이 몰라. 수구리 국밥이 뭐 다들 그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불호가 좀 심해서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장사가 안 된 이유는 딱 하나. 호불호가 좀 심하다. 이 동네에 마땅히 밥 먹을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소개를 시켜달라 하면 사실 없죠. 아니 그냥 밥을 먹으러 저희가 지금 여기를 한 3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 제대로 된 매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라보면 들어가고 싶은 집이 단 한 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집밖에 없더라고요. 저기 그 햄버거집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저 밑에 거기까지 저희가 큰 길로 해서 다 돌았는데 햄버거집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다른 집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일단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냐? 가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밥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일단은 음식에 대한 신뢰거든요. 근데 신뢰가 가는 이 매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의 가게는 깨끗했어요. 진짜 인테리어를 금방 해서가 아니라 뭐 고급스럽게 하진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도 가게가 시원하게 보였어요. 요즘 소비자들 의리 있던가요? 없어요. 의리 없어요. 없어요. 냉정해요. 그냥 바로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바로 그냥 등 돌려서 가버립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제 저희들도 인지는 하는데 이제 요 가게를 우리가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저 대학원 단지 그 라인에 이 수구레 전문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는 처음에 고전을 좀 했는데 이제 국가 정원이 지정이 되고 그 앞에 이제 둔치에 이제 주차장이 이제 확보가 되고 그 손님들이 조금씩 이제 그 수구레에 대한 어떤 그 고객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그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거기는 이 수구레가. 과거에 뭐 이렇게 저쪽에 뭐 수구레 국밥집이 잘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마 여기는 그 사장님이 혼을 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처음에는 안 나왔다가 조금 이렇게 성장이 됐겠죠. 그러면 이 사장님이 한 행동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싫은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 상태에서 아이템만 바꾼다고 또 초반에는 돼요. 여기 진짜로 상권이요. 마땅히 밥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밥 하나 제대로 먹을 집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아이템을 갖다 넣어도 지금의 상황이면 전 좋아진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죠? 지금 식당을 하고 있죠. 네, 막걸리 사요. 막걸리 씨. 일단은 이 가게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요. 여기 분명히 밥 장사 됩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여기 사장님 얘기했고 그 아이템에 대한 검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그러니까 오래 지켜본 지인이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서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단 그쪽도 지금 보니까 제가 혼자 예 일단 100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여기 준비하는 동안 거기를 사람을 해서 조금 국밥집 하면요 괜찮습니다. 왜? 요 뒤에 다 빌라잖아요.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예요? 핵가족이거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자기 그 노동력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그냥 쓰레빠 찍찍 끄시고 나와서 밥 먹어요. 실제로 저기 소유자층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이 나쁘죠. 이게 구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상권이 시청하고 어떻게 묘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달이 안 된 거는 저 진짜 도시를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약에 저희가 하면 유일무이해요. 매출은 나올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저희 매출 얼마 나오시죠? 여기는 300, 자, 1,500 팔아갖고요. 선생님 얼마 남으세요? 저기는 한 60% 이상 남아요.
60% 남는 가게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1,500 파시는데 1,500을 팔면 60%가 나올 수 있는 장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계산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식자재원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건 모르겠네. 그런데 어떻게 60% 이상이 남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옛날에는 계산을 해봤거든. 그때보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여기 그러면 집세는 얼마인가요? 1,400. 140. 140이죠. 자, 가스비, 전기세 이런 공과금 얼마 나와요? 전기요금은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3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관리비는 없을 거고요. 그 건물 형태 따라 봐서는. 그리고요. 가스비는 전체 비용이 한 돈 100만 원. 그쵸. 100만 원 나갈 거예요. 37% 나옵니다. 전후예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으로 제가 잡을게요. 40% 나와요. 그러면 이게 600이에요. 그죠? 600이에요. 여기에 인건비, 여기 사람 써요, 안 써요? 실제 얼마 줘요? 알바니까는 한 달에 120. 120. 자, 사장님 일하시죠? 자, 사장님 인건비 그냥 최저시급으로 지금 시다 여기 얼마 주세요? 저 지인분? 한 달에 지금 170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고요? 아침에 9시 와가지고 저녁에 7시까지. 어쨌든 11시간 근무하는 거네요. 지금 최저시급으로 사장님네 지금 얼마 주세요? 300, 300. 그쵸? 300이에요 지금.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그 다음에 부식대 들어가요. 그럼 사람 하나 쓰면 380입니다. 퇴직금 30만 원. 4대 보험 300이면요 한 27만 원, 30만 원 돈 나가요.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600 이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세금이 7%입니다. 부가세하고 소득세가. 그러면 75, 7, 35, 105만 원이에요. 여기서 사장님이 인건비만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일하시면요 350, 400 받아요. 이렇게 일하시면. 아, 사장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 얼마 주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직접 가공하고 뭐 사비까지는 안 나오겠어요? 예. 사비까지 나온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내 가게라고 왜 합니까? 진짜 사모님 사랑하면요 조금 더 지나면 여기 퇴행성 관절염 다 오고요 나이 조금 더 먹잖아요. 그러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이렇게 일하면 병원비가 더 나와요. 이러고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러고 지금 사장님들이 이분한테 뭘 원하세요? 싸니까 쓰시는 건가요? 저는 안 했어요. 원래는 이따 더 적게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반절밖에 50%밖에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손님이 왔을 때 과연 최상의 서비스를 할까요? 자, 여기 1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 사건 밥집 괜찮습니까? 나쁩니까? 이게요? 예. 여기 지금 제대로 관리하면 괜찮죠?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는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 동네 자체도 그렇고 내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 뭐라 해야 되나 점심때만 잠깐 점심때만 잠깐뿐인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가 지금 테이블이 한 15개 정도 되죠? 13개 13개면 50석이에요. 지금 국밥이 10,000원입니다. 만석 기준 80%를 봐요. 왜 그러냐면 딱딱 4명씩 와서 앉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점심때 장사만 칠게요. 그러면 40석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에요. 점심때만 2.5바퀴 돌려요. 어쨌든 여기에 거주하고 사무인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좀만 관리하면 여기 점심때만 100만 원 팔아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사장님의 부재. 이것도 메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와서 가게 뜨고 와갖고 30분? 뭐 10분, 20분? 잘 돌아가고 있나? 보고 가면요. 가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 가게에서 손님 쳐내는 거 다 보고 대단한 거 다 보고 일하는 사람들 동선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걸 다 봐야 사실은 보입니다. 자, 내가 어쨌든 사장님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에는 여기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점심 장사 끝났다고 나 저쪽으로 넘어가지가 아니에요. 점심 장사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녁 장사 하기 위해서 뒷정리를 해야 돼요. 요게 다 끝나고 나면 3시? 그래서 식당이 3시에서 4시 사이에 밥을 먹는 거예요. 태식 라인이 요게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설거지를 갔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태식 라인이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에 싱크대,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건조대 이렇게 와야 돼요. 이쪽으로 사람이 요만큼 다닐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주방 공간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바로 돌아서 설거지 하는 게 일이 더 편하잖아요. 작업대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세팅 냉장고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주류 냉장고가 하나 세팅이 돼야 돼요. 주류 예. 안에 왜 주류 냉장고를 넣어야 되죠? 뚝배기를 미리 다 세팅을 해놔요. 점심에 딱 이렇게 세팅을 그럼 바로바로 꺼내서 이렇게 이제 일이 되잖아요. 딱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일이 편하겠죠. 그게 동선이. 이렇게 쓰시면 주방은 여기는 원래 탕집 하던 데랑 크게 지금 손을 안 봐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끝나요. 저는 알고 찾아왔거든요. 예. 알고 찾아왔는데도 간판이 안 보여. 그러고 또 이제 스타일이 좀 다 비슷하니까 늘 안 보이지. 눈에 싹 안 들어오지. 그럼 어차피 요 동네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낮에도 불 켜놓고요. 이번에 청가리 할 때 콘덴서랑 다 갈아야 돼요. 청가리만 하지 마시라고요. 뜯었을 때 안에 콘덴서랑 전구랑 싹 바꿔놔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중국산 쓰지 마시고 국산 쓰시고요. 중국산은 콘덴서가 금방 나가요. 식당 치고 어두워요. 식당 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면 여기에다가 십자 LED 등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저 안에 한 2개, 3개만 달아주시면 가게가 훤해요. 밥집은 또 훤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 포맥스 요거 한 2,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 테두리 하나 돌려주시면 액자 같은 거 테두리 하나 돌려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많이 보고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은 못 그리고 차이를 못 느끼는데 저는 지금 저거를 보고 저는 머릿속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